네, 안녕하세요.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자, 중의역사 조선 24. 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 이거를 볼 건데요. 자,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된다. 그쵸?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국을 어떻게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냐, 조선은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군사도요, 수도 지키는 수도군, 그런 애들을 중앙군이라고 부르고, 이제 전국에 편성된 군대들을 이제 지방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부터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짝대기 3 그리고 여기다가 5 하나 그리면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선의 행정구역을 한번 삼촌이 대충이나마 그려서 대충이나마 한번 잘라봤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총 몇 동가리를 내냐면 8도라고 8동가리를 내요. 그리고 그 8도 안에 지금의 시, 구, 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 구, 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 목, 군, 현을 설치했고요. 이 모든 부, 목, 군, 현에 전부 수령을 파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고려시대 때 있었던 향부곡소 있죠. 조선시대 때는 향부곡소가 있다 없다? 향부곡소 없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일반 군현으로 다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지역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왕은 8도의 감찰사를 파견하고요. 이 부목군현에 바로 누구를 파견한다? 수령을 파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8도 안의 명칭들을 지금부터 쭉 적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 이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왜 알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제 위에는 평안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뒤에 한번 또 거론이 될 거예요. 자, 평안도 밑에는 황해도, 그 밑에 경기도, 이 경기도 안에 수도인 어디? 한성, 여기가 다 중앙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는 충청도, 여기 밑에는 전라도, 여기 위에 함경도, 그 밑에 여기 강원도, 그 밑에 뭐 경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행정구역이랑 똑같죠, 그죠? 이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명칭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전국 8도를 요 8도 밑에 부목군현 시스템으로 다스렸으면 여기를 지키는 군대들 또 있을까 없을까? 아, 잠깐, 지방행정제도 지금 여기서 얘기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조선은. 자, 여기를 지키는 군대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전국을 지키는 군대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지방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지방군은요 16세에서 60세까지 이 나이대로 구성된 양인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자, 요거 지금 적는 부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신분제가 있는데 신분제가 두 가지 구조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경국대전에 적혀있는 법적 신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신분제가 있는데 이 법적 신분제는 우리가 양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신분제도는 반상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 신분제는 조선시대의 신분을 양인과 천인 둘로 나누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인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양인입니다. 근데 반상제도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위에 양반, 반쪽짜리 양반들인 중인, 일반 백성인 상민,
평민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상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민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양반 중인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층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상인, 상민이랑 천민은 피지배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의 신분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인은 법적 신분제인 양천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 양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 양반, 중인, 그리고 어디까지 일반 백성인 상민까지를 이야기하는 계층인데 실질적으로 면제가 되는 사람들이 몇 계층이 있어요. 군대나 뭐 군대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빠지는 사람들인데 현재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이라든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관청에 일하고 있는 향리들은 이런 군대적 의무가 전부 다 면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대장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육군과 수군 두 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공군은 없으니까 육군은 중앙에서 병마절도사를 파견하고요. 수군은 수군절도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군들은 일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백성으로 살다가 1년 중에 특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놓고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농부와 병사가 서로 어떤 거 같은 계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인 개병제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요 정도 내용까지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교과서에 양인 개병제 이야기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간혹 몇몇 교과서에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성 한번 볼게요. 한성. 한성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서울 시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성을 관리하던 곳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한성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도인 한성 지역을 지키는 군대들은 동서남북 중앙까지 총 5개의 방위를 지킨다 그래서 조선시대 중앙군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5개의 방위를 지키는 부대다. 오위라고 불러줍니다. 오위.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한양과 한양 주변에 안에 있는 중요한 시설인 궁궐의 방어를 전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외에 나오는 제도들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나라 전체에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조선이라는 나라도 물자는 수송해야 될 거 아닙니다. 물자. 물건 보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자 수송과 통신을 담당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면 역참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역참에서 말을 몇 마리 갈아탈 수 있는지 증표처럼 내주는 걸 우리가 마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행어사의 증표가 아니고. 두 번째, 자,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운송해야 돼요. 근데 세금은 육지로 안 다닙니다. 바닷길이나 강으로 다녀요. 그래서 해상, 조세, 운반 제도가 있는데, 자, 조세 운반입니다. 그래서 조세 운반 줄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조운제도라는 말을 써줘요. 조운제도. 그리고 이 조운제도의 중간에 배를 싣고 가다가 쌀을 잠깐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었거든요. 그 쌀을 조운제도를 통해서 쌀을 운반하던 창고들이 있던 곳들이 전부 다 지금이 명칭 뒤에, 지명 이름 뒤에 창자로 끝나요. 창자로.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만약에 국경지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적이 침략했다거나 하는 국경지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 위협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올려서 그 올라간 횟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인지를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죠. 그걸 두고 우리가 무슨 제도라고 불렀다? 봉수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들 그나마 내용이 줄어든 거고요. 예전에는 좋은 제도 관련해가지고 잉유지역이라고 세금을 안 걷는 지역이 어디고 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지 않았는지까지 얘기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위쪽에 국경지역 있죠. 국경지역도 잉유지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세금을 안 내는 잉유지역이었던 이유는 사신 접대나 국방 문제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안 냈고요. 한 군데도 세금 안 내는 잉유지역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운반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태풍 쳐서 배 뒤집어지면 세금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송상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세금 안 내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었다라는 얘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와 중앙군과 지방군 군사제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중2 역사 조선 24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